전 유치원 때부터 군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4기 남자 3호입니다. 지금은 기자지만 출연 당시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측 우측에 밀가루통 오케이. 후추 밑에 딱 두 번째 서랍 이렇게 나오는 여자, 지금 떠올려보니 웃음이 납니다. お前さ、何やってるんだぞ。今日はね、家に帰りたくないの。あと何する？이 여자와 도시락 식사를 하고 싶은 남자는 함께 달려주세요. 되게 부드럽고 이불 덮고 자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한동안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여기 사무실? 예. 어디서부터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쪽 벽이 지금 이게 영화 만들고 그냥 제가 그대로 뒀는데 이 벽을 열면 군복의 역사를 피규어로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대략 한 140채 정도. 그리스, 로마, 중세, 그리고 이제 고구려 괴마무사, 원, 명, 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놓으면은 나폴레옹 시대 남북 전쟁,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현대전 군복으로. 이 취미 한지는 뭐 어릴 때부터 했던 취미라 모형은 그 모형 하면서 이제 군 장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굳혔고, 역사의 흐름을 어떤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내 스스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영화 촬영하려고 그냥 이쪽 한 벽면을 이제 상실 느낌으로 만들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예, 예, 군대틱한 그런 문구들 이제 그렇게 놓고. 요 배경은 요거 뭐 옛날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분위기를 내려고 당시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 초까지의 영화랑 뭐 상표 포스터 뭐 군에서 발간했던 이런 표들 이제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저렇게 붙여놨던 겁니다. 제가 군복을 모은 게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국가들의 오늘날의 모습을 기억하는 데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군복을 모았던 거였거든요. 작년 12월쯤에 이제 참전 국가들 군복을 제가 다 모은 겁니다. 먼저 한국전 관련해서 현대 군복을 26개, 그 외에 다 합쳐가지고 총 39개 국가 군복을 이제 모았었죠. She said it will never go away. 계속 이어진 어떤 생활을 하긴 하네요. 군 안에서 바꿀 수 없다면 군 밖에서 바꿔보자. 밖에서 흔들자. 그래서 일본을 가자. 일본을 가서 전쟁사를 연구하자.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유학을 갔었고, 뭐 좀 방황도 했었고, 이제 번역 일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짝을 나갔을 때는 번역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어. 지금은 뭐 안 해가지고 일본어가 실력이 형편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나니스트? 이제 디펜스 21이라는 이제 월간지의 이제 기자로 일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간지로, 신문 매체로 이제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8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진짜 정말 비참하게 두더지처럼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0월, 11월쯤에 지금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괜찮다. 자유롭게 그러면 당신이 펼치고 싶은 대로 기사를 펼쳐라. 이제 좋은 취지로 손을 잡아주셔서 그래도 내 쓰고 싶은 기사 쓰고 내가 일할 때 일하고 내가 딴 거 즐길 때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뭐 나름은 어느 정도는 뭐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지금 직함은 전 기자? 예, 기자입니다. 국방부 수직 기자단은 아니고? 네네. 군사 분야를 취재를 하는 그냥 기자죠. 군사 문화 쪽 관련된 부분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 제 칼럼을 쓸 때는 저는 이제 군사 문화 칼럼리스트라고 일단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남성 잡지 맥심에도 제가 이제 군사 문화 관련돼 있는 칼럼을 매달 지금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주인공이 될 수 없더라고요. 중립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 내가 쓰는 건데, 내 창작물인데, 왜 내가 이걸 못하지?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 지 이제 1년 조금 안 됐는데, 1년 정도 됐네요. 이제 드라마에 대사 딱 한 마디 나오는 거 한 번 나갔었고, 상업영화에 대사 없고 멀리서 얼굴만 한번 보이는 그런 거 하나. 그러면 아직도 계속 꿈을 꾸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멈춰 있으면 결국은 사람은 이제 죽은 생명체가 되니까 꿈이 없거나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남들은 이제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하죠, 반대로. 짝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짝 이후의 짝 문제. 몇 분 정도 이제 교제 한 번은 있었죠. 교제 한 번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듀오 같은 그런 결혼 정보회사도 이용해 보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쭉 있고 있다가 우연찮게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1년 넘게 쭉 예,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떻게 만났어요? 너무 이쁜 겁니다. 근데 감히 내가 도전 되겠나? 이게 가다가 그냥 왠지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들이붙였는데 어떻게 그게 또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쭉. 그래도 성공했네요. 예. 조금 늦긴 했지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군과 결혼한 어떤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죠. 짝 아니라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뭐 짝 전에도 있었고 짝 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신경 안 쓰고 군 관련 일에 또 몰두해 계신 거 아닌가. 짝을 나가겠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제 일본 유학하고 있을 때 이제 코리안 타운에서 짝이라는 방송이 나오면 저 재밌네. 저기 나오는 저 여자분 되게 이쁘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동기생들이 미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야, 도대체 나는 언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선 결혼하기 힘들 거야.
요번 기회에 우리가 짝이를 하는데 엔트리를 꾸며가지고 단체로 때로 나가자.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든 다들 불발이 돼버리는 바람에 저만 나가게 됐고 지금 저기 문영철 씨 원하시는 분 딱 있다. 지금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갔던 거죠. 말 들어보면 저 때문에 저희 기수 특집이 개성남 특집이 됐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진짜다?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개성 있던 친구들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등껍맨이 제일 뜨거웠죠. 그 친구가 방송 분량의 반을 다 책임졌고 예. 여기는 오프닝을 책임졌고 빠바방 전생으로 책임을 졌잖아요. 그죠? 예, 원래 선빵 날리는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선빵 쫙 나르고 사라졌어요. 어쩔 수가 없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방송 나가는데 그 뭐 통제 불응하거나 그렇다고 뭐 너무 소극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예,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정촌에 왔을 때도 군대에서 바로 온 사람 같았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고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좀 유독 그게 좀 심했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정촌이 병영 생활. 병영촌이 돼버렸죠. 병영촌이 예. 된 것 같은 느낌에 막 처음에 그래서 좀 묘했던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분들 시각에서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군의 습성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을 때죠. 전역을 할 때는 이제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 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예비역 진급을 했거든요. 전역을 했는데 또 예. 자격 조건이 있는 장교들에 한해서 전시에 결혼이 됐을 때 보충해야 될 인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해당이 되는 자격이라 옷은 뭐 밀리터리 룩을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는데 일부러 그 컨셉을 맞추려고 입은 건 아니고 가방은 이제 제가 이제 수집품 중에 하나가 되게 괜찮은 게 있어서 요거 들고 가면 편하겠네. 많이 들어가고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편한 물건들로 주섬주섬 싼 건데 하필이다 이제 그게 또 보면 이제 외국군용 장비긴 하지만 외국군용 장비들이 또 성격과 캐리어와 거기다가 소품과 의상까지 그래버리니 뭐 이게 완전히 말뚝 박아버린 거죠. 군대 문화에 어떤 이게 뭐라 그래나 중독돼 있구나. 약간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 쫙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밀리터리 덕후계에서는 꽤나 유명해졌죠. 아, 덕후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매니아나 동호인이란 말을 쓰는 게 제일 정중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저기 뭐 이제 매니아들 보더니만 저 쫙 나갔던 양반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쪽 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죠. 많이 알려줬겠네요, 진짜. 네. 그런 어떤 정보나 지식에 퀴즈 대결처럼 가가지고 데이트권 주고 막 이럴 수도 있겠고. 예. 자, 무슨 총기입니다. 이 총의 특징은 뭘까요? 뭐 이런 거 나온다든가. 참 어렵게. 아니면 이 군복입니다. 이 군복의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예. 제작진 입장에서는 재미를 엄청 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즐거웠으면 됐죠. 저 그러고 나왔는데. 이거는 스태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제가 거기를 새벽 일찍 도착했습니다. 전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산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관찰했어요. 저 출연자겠구나.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여자아이하고 데이트를 하게 된 게 있는데 너 이러이러 그지 성격 이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걸음을 볼 때 이쪽으로 꺾이는 사람들 이런 성격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나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스태프들도.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저 전반적으로 다 보이니까 그 위에 미리 올라가 있었거든요. 자기소개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 일본어 한 거요? 저 자기소개도 뭐든 다 즉흥이었습니다. 그게 하는 거 아무런 준비 안 돼 있었어요. 장기자랑도 그렇고 뿅아리 소리 내는 거랑 일본어는 원래 일본어를 했으니까 뭐 했던 똥아리 거고. 소리도 있었어요? 아마 있었는데 그 아마 방송 안 나갔을걸요? 이렇게 근데 일본 거는 재밌었어요. 구체적인 대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톤은 기억나죠. 어머에서 너는 어떠는데도 에로베오 버전 이제 키와네家に帰りたくないの。あと何する？私と一緒に飲もうかな。 그게 되게 반응이 폭발했어. 뭐 배 잡고 웃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본어 같다고. 지금 교제하고 계신 분하고는 전 결혼. 근데 둘 다 나이는 좀 있습니다, 솔직히.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면은 있죠.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문제는 이제 제가 아직까지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준비가 너무 안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뜻 더 적극적으로 말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언젠가 이제 그런 게 잘 되면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짝 이후에 또 큰 변화라든지 뭐 이런 또 그런 건 있어요? 짝이 영향을 상당히 오랫동안 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이제 어떤 방송 출연 요청이 왔을 때 항상 짝에 나오셨던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군부대 취재를 갔는데 혹시 기자님 저기 장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 짝 봤어요. 이런 것들. 뭐 지휘관들 중에 거름하신 분들인데 짝에 나온 기자님 맞아요? 뭐 이럴 때 이 분위기가 도대체 뭐지 지금?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해진 관계를 못. 조금 단박에 만들 수 있게. 그런 게 한 몇 년 정도 이어졌었고 용감한 기자를 두세 번 나갔는데 그때도 짝 영상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저 짝 출신이라고 뭐 그러시고 뭐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짝의 영향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짝 출연자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종영이 된 지 꽤 길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 기억에는 짝이라는 방송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구나. 내가 그런 방송을 나갔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번씩은 이미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제 얼굴이 약간 좀 달라 보여요. 수염도 길고 해서. 예, 그때보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7년이 흘렀으니까 30대 중반이었던 사람이 이제 40대 중반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애때 보였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보여서 약간 풋풋해 보이긴 한데 지금은 저도 이제는 그렇게 풋풋한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그럼 먼 미래의 꿈은 뭐예요? 연기자로서 멋진 연기 펼치고 사람들한테 재미난 사람이 되자. 유명인으로서 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건전한 쪽 방향으로 당신들이 돌아보시오라고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계속 힘은 길러야겠네요. 네, 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예측 못하는 방향대로 튀어야 될 부분들이라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애정춘이 나에게 뭘 남겼을까? 제 인생에 전환점을 준 곳? 감정적인 부분으로 표현하자면 상당히 부끄러운 기억과 함께 재미난 기억을 동시에 준 곳. 내가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나서는 그런 기질이 있구나. 그거를 이 방송이 좀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방송 분량을 보면은 좀 상당히 독특한 사람으로 비춰진, 좀 부끄러운데? 뭐 그것도 뭐 제 모습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죠.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접점이 없을 것 같고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 재미난 기억을 남겨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54기 남자 3호입니다. 예, 저는 문형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군대는 사랑하고 있고요. 군 관련된 취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육군의 자문위원도 했었고요. 예, 방송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한 밀떡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밀떡이라기보다는 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